80대 노모를 살해하고 PC방으로 가서 태연하게 음악방송을 시청한 50대 남성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순천향대학교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비참한 안타까운 친족 살해가 일어났습니다. 80대 노모를 50대 아들이 살해한 건데 사건 기회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난달 25일인데요. 전북 전주에서 어머니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큰아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출동을 받고 그 현장에 간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택에서 이 80대 노모가 머리에 둔기에 둔기를 맞고 이제 살해된 그런 처참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은 둘째 아들 B 씨로 이제 판명이 돼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이 수사 과정상에서 드러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범행 직후에 자기 집을 나와서 그리고 이제 PC방으로 이동해서 SNS를 통해서 음악 방송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기괴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PC방을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서 이 긴급 체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80대 노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PC방 가고 또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세제로 닦고 음악 방송 보면서 춤추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심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주지검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약을 복용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제 둘째 아들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주지검에서도 발표를 한 것이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그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범행이 난 것 같은 이 범행 동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괴한 행동을 한 것은 아마 이제 자기는 뭐 할 바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아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검찰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묵비권 행사하고 있고 글쎄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심리 상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를 살해했던 도구를 세제로 다 이게 세척을 하고 하는 그런 증거인멸 행동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신질환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일단 친족 살인죄일 텐데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 가중처벌할 수도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정신질환 정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심신미약의 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일단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참 더 큰 문제는 이런 고령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폐륜 범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학대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묻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의해서 학대를 당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사법기관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자기 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2021년도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를 보게 되면 1,883건인데 그 중에서 수사 의뢰라든가 고발된 것이 10건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터무니없이 적은 거죠. 그 이유는 노인 학대 접수 기관에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어르신에게 혹시 이거 처벌을 원하세요? 이걸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인 학대라고 하는 것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갖다 물어보느냐. 그래서 노인 학대 대응 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이것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전부 다 이 권고를 수용을 해서 2024년까지는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